시사 안드로메다. 주파수 94.5MHz YTN 라디오 공식 팟캐스트 시사 안드로메다 45번째 방송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동경 작가고요. 박지훈 변호사, 홍상희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이제 2017년이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고요. 내일은 또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이브죠, 이브. 예. 네. 근데 요즘 말이죠. 몇 년 전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거리에 그 캐럴이라 그러죠. 네. 예전 한 10년 전만 해도 굉장히 밖에 나기만 하면 시끄럽게 울렸던 것 같은데 요즘은 전혀 안 저작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틀 수가 없게 돼 있는지 어. 캐럴 듣기가 너무 힘들죠. 경기도 별로 좋지 않고. 예. 그런 것도 있고 다들 요즘 개인이 다 휴대폰을 들고 다니니까 그렇죠. 굳이 밖에서 안 들어도 되고.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 네. 제가 그 캐롤 때문에 예. 사실 신경을 되게 많이 썼거든요. 예. 왜냐하면 동네 골목 상권들이 하도 죽어서 예. 좀 그거 가면 뭐 징글벨 이런 것도 있고 뭐 번쩍번쩍하는 그렇죠, 것도 그래야 그렇죠. 되는데 동네에 이게 싹 사라진 거예요. 몇 년 동안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요. 일부러 동네에 반짝이도 달고 예. 그 캐롤도 좀 틀어라 이렇게 해서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 좀 내게. 제가 보기에는 경기가 나빠서 그래요. 아, 예. 아무도 그 돈을 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잠깐만요. 지금 청취자분들이 누군지 아무도 모르시거든요. 상관없지 뭐. 가만히 계세요. 사람 부르라고 말도 못하게. 정식 소개할 때까지 가만히 좀 이렇게 또 찬스다 싶었는데. 계시고요. 자, 그래서- 자기들끼리 떠든 시간이 예. 있으니까. 우리끼리 나름대로 분위기를 좀 내봤습니다. 여기 보면은 오늘 크리스마스 트리가 우리 네. 라디오 스튜디오 부스 안에 들어와 있고요. 넥타이도 우리가 조금 좀 이렇게 빨간색 보타이를 빨간색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초대 손님도 오늘 네. 방금 목소리 잠깐 나갔죠. 네. 누군지 모르는 아저씨 목소리였는데 이분도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분입니다. 그렇군요. 성남에서는 네. 왜냐하면 성남 시민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네. 예, 성남에서 빨간 옷을 입고 달려온 산타클로스 같은 분, 네. 둘리 아빠 고길동을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선동가의 뜨거운 피와 행정가의 차가운 성과주의가 공존하는 사이다 시장. 이렇게 하면 누군지 벌써 다 알죠. 알죠. 알겠습니다. 자, 시사 안드로메다가 지자체장 특집을 시작하는데요. 그 첫 번째 손님이 바로 이분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이제 말해도 되는 거예요? 말해도 됩니다. 네, 봉이 풀린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뭐 소개를 너무 거하게 해주셔가지고. 아닙니다. 저희가 사실 이 시사 안드로메다가 TV로 처음에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대선 특집, 안드로메다. 대선 네. 안드로메다. 네. 대선 때 잠깐 하는 스페셜이었는데 그렇죠. 그게 너무 성과가 좋아가지고 네. YTN 사장님 이하 간부들 또 우리 저 노조원까지 다들 좋아해갖고 노조에서 이거는- 특히 좋아한다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방송은 그냥 말리면 안 된다. 그래서 라디오로 옮겨왔습니다. 그런데 그 대선 안드로메다가 첫 번째 주자가 첫 번째 그렇죠. 출연자가 이재명 이재명 시장이죠. 시장이죠. 그때 이제 대선 후보로 네. 그때 그러게. 별로 이렇게 탐탁치 않아 하셨어요. 아 그랬어요? 아니 공모팀에서. 왜냐면 가 보니까 너무 어설프더라고. 이게 처음이어서 그랬겠지만. 네. 근데 이렇게 대성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역시 첫 출연자가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게 정말이에요. 너무 자가 아니, 자천하는데. 정말입니다. 농담했더니 진짜로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 우리 라디오가 나쁜 사람 되잖아요. 있게끔 한 굉장히 공로자다. 그렇죠. 네. 이렇게 보이고 물론 뭐 우리는 잘 되고 시장님은 이제 후보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 이제 저희가 지금 고정 프로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만약 지자체 특집 한다면 무조건 이 시장님 먼저 모셔야 되겠다. 1번으로 모셔야 1번으로. 된다. 그렇군요. 항상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보통 뭐 섭외 안 되니까 막 부르기만 하면 나오는 저를 선택. 맞아요. 힘들었어요 이번에. 네. 뭐 박원 시장 네. 저뒤 예, 다음에 박원장 나옵니다. 뒤입니다. 다 뒤에 있어요. 예. 다 뒤에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네. 자, 근데 우리가 그때 만나고 나서 지금 한 6개월 이상 된 것 같죠? 그럼요. 네, 지난 그렇죠. 3월이었으니까. 네. 3월 달이니까요. 아, 오래됐네요. 네. 근데 그때보다 오히려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이 카메라 마사지 덕인지 예능에도 나가시고 하니까. 네. 아, 내가 솔직히 자백을 하면 네. 방송에 나간 것 때문인 것 같아요. 아무리 스타일을 신경 쓰게 그렇죠. 되고 제가 원래 흰색 와이셔츠 외에는 안 입었는데 네. 네. 와이셔츠 색깔도 바뀌고 머리 스타일도 좀 신경 저 쓰고, 신경 쓰고. 아무래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제가 어디 한번 잡지에서 인터뷰하는 거 봤는데 그 패션 잡지 같아요. 네. 네. 무슨 화보를 찍었더라고. 저도 봤어요. 멋있어요. 옷하고 막 신발하고 계속 바꿔가면서. 블랙 앤 화이트로 찍으신 거는 거의 예. 포즈가 네. 모델 포즈 예. 찍었어요. 아, 그거 실패작이라 그래요. 그래요? 근데 그 보는 분들은 좋아하는데 네. 우리 지지자들이 네. 이게 뭐냐 아하. 가도 넘어갔다. 넘어갔다.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 지지자들 중 혹시 시장님 뭐 TV 나오고 화보 찍고 하다가 연예인병 걸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신 분들 계십니까? 있어요. 근데 그 진짜 같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혹시 방송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제가 그 채널을 돌려서 나를 찾는 경우도 있고 어. 혹시 검색어 연예인 안에 올라오지 않을까? 뭐 이러면서 검색도 하고 그러는 거니까 그러면
확실히 중병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하루에 포털에 이름 몇 번 써봅니까? 본인의 이름. 이재명. 아이, 그런 거 물어보면 어떡해요. 아니 그런 거 기존에 이제 정청래 의원 이런 분들이 매번 한다고 얘기하고 네, 갔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한다고 본인도 그러던데. 제 이름 검색 많이 하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그건 연예인병하고 좀 관계가 그렇죠. 있는데 네. 그건 이제 뉴스 혹시나 혹시 까는 거 없나 음. 또는 뭐 혹시 뭐 교정해야 되니까 진솔하게. 그렇죠. 예. 근데 사실 며칠 전에 또 그런 게 있긴 했어요. 그저께 뭐 화장실에 앉아가 검색을 하고 있는데 탁 또 제 이름 기사가 하나 떴더라고요. 잘못된 정보 이런 거. 잘못된 정보. 예. 그래서 바로 그럴 때 바로 바꿔야 되니까. 네, 네, 네. 저는 요즘에 제 이름을 검색하기 겁나가지고.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출연하신 예능이 있잖아요. 네. 그게 또 재방상방이 굉장히 많이 그게 들어요. 너무 재방송이 재밌어, 많아요. 그렇죠? 네, 케이블 네. 채널에서. 네, 근데 그죠? 본인이 어떻게 출연할 때는 굉장히 어렵게 결정을 하셨을 텐데 출연 이제 다 끝나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후회합니까? 아니면 잘했다는 결정을 생각하십니까? 결론은 아주 잘한 결론이 됐고요. 시작할 때는 정말 공포였습니다. 공포. 제가 석 달 동안 안 한다고 도망 다녔거든요. 예.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죽기 아니면 아무렇지 아니겠냐 했는데 사실 그 방송 초기에는 대단히 이미지가 나빴죠. 비난도 엄청 많이 들었고 딱 경상도 꼴통 할배, 예? 한남 뭐 그 가부장 이런 느낌을 가져서 안 그래도 그 미워 죽겠는데 저 봐라 어? 저 하는 짓이 저러지 않냐 막 이렇게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그 횟수가 좀 거듭되면서 사람이 뭐 저 나쁜 놈은 아닌 것 같네 뭐 이런 생각으로 공감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방송이 보통 대본 연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전혀 연출 없어요. 없었어요. 그대로 같아요. 아, 이거는 네, 완전. 진짜. 집안이 그대로 다 보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김혜경 여사님이 더 인기가 많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그게 지금도 생각하면 할수록 좀 억울한 측면인데 이 사람의 그 소위 빅픽처에 제가 걸려든 느낌이 든 거예요. 지금 요즘은 사실은 전보다도 훨씬 더 많이 제가 집안 뭐 살림에 또 역할을 부여받고 있죠. 안 하면 뭐 이상하게 느껴지니까. 그 전에는 제가 엄청나게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나가서 제3자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객관적으로 저를 보니까 네. 야 이제 너무하네 싶더라고요. 아. 이 작가한테 꼭 권하고 싶은 게 옆 동네 사람이거든요. 네. 아주 위험합니다. 아마 들여다보면 아마 황당할 거예요. 저희 집사람한테 그 프로 못 보게 했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그 그 프로 보니까 아파트 명의 이전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뭐 변호사님이 있어서 잘 네. 알잖아요. 그 제가 도장을 마저 찍어서 주면 네. 문서 위조. 네. 그죠 거기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감증명, 네. 무인증명 네. 다 해가지고 막 도장 찍어 낼 수 있는 상태에다가 등기에 필요한 비용 1,378만 원, 딱 통장, 인감 다 합쳐서 딱 줬는데 일종의 쇼당을 친 거 아니겠어요? 네. 쇼당이라는. 네. 저는 할 거 다 했는데 등기를 못 하고 있더라고 아직도. 아까워가지고. 아니 그걸 보고 제 개인적인 심정은 와 이재명 씨는 정말 머리 좋다. 저렇게 하면은 아무도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부러 딱 하신 거죠 그렇게. 그게 이동형 작가의 문제예요. 저는 해주려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그걸 해주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그 도장을 3개 찍는 게 법률상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벤트로 안 알리고 몰래 도장을 3개 찍으면 그게 문서 위조에 해당되죠. 뭐 위조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누가 이벤트 한다고 범죄를 저질렀다 이거 물고 들어질까 봐 그게 무서워서 결국은 이제 완벽한 상태로 줬는데 다 챙겨 갔더라고요. 근데 서류도 없어졌어요. 제가 찾으니까 없어. 도로 가져올 수도 없게 어디 아주 깊은 곳에 숨겨버렸더라고요. 이미 뭐 권리는 넘어간 거죠. 네. 그 삼식이라는 별명은 뭐예요? 아이고 참, 그게 정말 억울한 건데 아니 하루에 3끼 먹는 사람은 삼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원래 안 먹고 다니는 사람을 영식님이라고 하고 네. 한 끼 먹는 사람을 일식시 그리고 2끼 먹는 사람은 두식이 3끼 먹으면 삼식이 새끼 집에서 새끼를 다 밤에 챙겨 먹는다. 간식 먹으면 갓나이 새끼 뭐 이렇게 자주 간식을 먹으면 종갓나 새끼 이런 얘기했어요. 했는데 제가 삼식이라고 지금 몰린 거잖아요. 아니실 것 같은데 시간이 없으시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를 삼식이로 몰아가지고 본인의 그 음식 솜씨를 사실상 자랑을 하더니 네. 요새는 빅픽처. 요새는 딴 데 알려주지 마세요. 요리책 쓰고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야 이 사람이 진짜 너무하네. 그래요?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사봐야 되겠네요. 자, 다른 얘기 네. 한번 봅시다. 우리 방송이 그때 이제 이 시장님 나오고 한 7개월 이제 지났는데 그 작년 이맘때는 뭐 그때도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안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박근혜 정권을 이제 살벌할 때죠. 그렇죠. 촛불 집회할 때 한참일 했죠? 때였으니까 또 항상 이제 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외로 거리로 나갔을 때 아닙니까? 1년 지났을 때 감회가 좀 남다를 것 같아요. 아, 작년 생각해 보니까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 그냥 24일이 토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토요일 뭐 일요일은 막 아예 광화문에 살았으니까 그때는 정말로 이렇게 대한민국 운명이 걸려 있는 뭐 그런 아주 엄중한 시기여서 네. 날씨도 춥고요. 또 막 길에 맨날 서 있으니까 그때는 정말 걱정도 많고 스트레스도 있고요, 사실. 또 제가 또 말을 많이 했잖아요. 예. 다른 사람들보다도 먼저 많이 말을 해놔서 뭐 책임 의식감도 있고 그래서 스트레스가 정말 많았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내년 2018년 12월 23일쯤 과연 우리 이 시장님 어디 있을까? 성남에 그대로 있을지, 수원에 도청으로 갈지, 아니면 여의도로 갈지. 글쎄요. 예. 여의도로 갈 가능성은 제로고요. 예. 네, 그건 제로고 혹시 뭐 술 먹으러 갈지 모르겠는데. 근데 성남에 있을 가능성이 꽤 있죠. 뭐 수원? 뭐 상징적인 표현 때문에 그럴 텐데 네. 뭐 알 수 없죠. 네네네.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고. 네, 알겠습니다. 거기 집에서 뭐 한숨 쉬고 담배 피우고 술 먹고 있을지도 모르죠. 다 안 된다면. 예. 그리고 그 엊그젠가요? 오늘인가 어젠가 기사 난 거 보니까 그 성남 직원들의 이게 피자를 엄청난 몇천 뭐 얼마나 피자를 엄청 쌌다고 쌌다고 들었습니다. 그 시장님 사비로? 이거 그 사비로 사면은 선거법 위반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기부행위 기부행위. 기부행위. 그래 되네요. 안 예. 되고요. 근데 이 시장들 단체장들 업무 추진비가 있잖아요. 예. 업무 추진비가 있는데 제가 그 경선 때 대선 경선 때 업무 추진비를 한 석 달 동안 안 썼어요. 왜냐면 쓸 일이 없잖아요. 그래도 네. 경선 쫓아다니느라고. 그래서 뭐 한 2달은 아예 영원 하나도 안 쓰고 한 달은 뭐 거의 안 쓰고 이렇게 됐는데 일단 그 여유가 좀 있었고. 네. 근데 마침 또 우리가 그 도평가에서 네. 3년 연속 1등을 해가지고 일 잘한다고 공무원들 열심히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5억 원을 상금으로 받았더라고요. 어디서 주는 겁니까? 경기도에서. 경기도에서. 야, 경기도 통틀어서 성남시가 1등한 겁니까? 3년 동안 3년 계속. 동안? 그러니까 그 공무원들이 열심히 한 거거든요. 지표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도 그러고 마침도 그날이 이 눈이 많이 내리는데 우리 성남시는 공무원들이 밤에 눈치로 다니거든요. 예. 네.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새벽에 나가면 눈치고. 그래서 제가 그날 한번 있는 거 딱딱 긁어서 연말도 다 돼가고 해서 직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물어봤더니 투표도 했어요. 네.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걸로. 그리고 그 동네 골목에서 다 살아. 각 그것도 궁금했어요, 과 진짜. 동별로 네. 기관별로 싹 주되 대형 마켓에서 사는 거 금지. 동네에서 다 사기. 작은 데서. 다들 재밌었다 그래요. 그럼 두당 몇 조각 정도 먹은지 궁금한데요. 조각수는 모르겠어요. 조각을 어떻게 낸지 모르겠어요. 네. 이야. 이 조금 지난 얘기긴 한데 뭐 사실은 질문지 짜면서 저희가 그 공보팀에서 굉장히 많이 혼났어요. 네. 지난 얘기하지 왜요? 마라. 뭐 많이 요구들이 많으시던데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공보팀 무시하고 하세요 그냥. 네. 그럴 수 네. 없죠. 카운터 파트인데. 아니야. 네. 청취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거 질문하세요. 그렇구나. 이미 트위터를 통해서 뭐 입장은 밝히셨는데 남경필 지사가 경기도를 포기하겠다 발언을 토론회 홍보성 글로 쓰긴 했지만 어쨌든 경기도를 포기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좀 문제를 일으켰었어요. 네. 어떠셨어요? 내심 뭐 이 얘기를 아니 뭐 저야 받으셨던 저는 그분이 왜 그런지 대충 이해는 하죠.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하시고 싶었던 얘기가 수도권 규제 철폐 뭐 이런 말씀을 하시고 싶었는데 관심을 끌기 위해서 네. 경기도를 포기하겠다 이런 걸 이제 일종 티저 광고 뭐 이런 기법으로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뭘 또 관심을 끌려 그러시는구나. 뭐 푸시업도 하고 막 그러시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일면 드는 생각이 이 농담도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데 도지사는 도의 관리인으로 모습이잖아요. 도민들. 그러니까 집주인 눈이 시퍼런데 그 모습이 일하다가 내가 이 집을 포기하겠습니다. 너그 집 포기하겠다 이러니까. 그렇죠. 내가 이 집을 포기하겠습니다. 지 것도 아니면서 네. 황당하잖아요. 네.
그리고 농담도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데 이건 주권에 관한 문제다. 그렇죠. 그래서 그 지적을 하나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좀 한번 드렸던 거죠. 수도권 규제 철폐든 뭐 제 식으로 말하면 규제 합리화든 뭐 합리적 조정이든 이런 것들을 그냥 그 얘기를 하면 되지. 네. 뜬금없이 좀 통합 얘기를 하고 통합 얘기를 하기 위해서 포기 얘기를 하고 좀 오버하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자 문재인 정권이 탄생하고 또 한 6개월, 7개월 정도 흘렀습니다. 문정부의 7개월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열심히 잘하고 있죠. 네. 뭐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없죠. 네. 또 똑같은 일도 다른 시각에서 보면 불만일 수밖에 없는 게 또 세상사인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예를 들면 순실이처럼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네. 나름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잘해 보려고 네.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또 나름의 성과도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고. 그리고 문정부가 이제 적폐청산을 이제 기울이고 있는데 반대로 야당에서는 정치 보복 아니야 이런 주장도 있어요. 뭐 그걸 정치 보복이라고 해가지고 못하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예. 뭐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걸로 도둑은 원래 잡아가지고 뿌린 대로 거두게 저지른 만큼 처벌되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나쁜 짓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 당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 잡지 마라고 할 수는 없고 그걸 이제 다른 걸로 이제 물타기라는 거죠. 이 정치 보복이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소위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죄진 사람 죄 찾아내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거여서 그거는 뭐 어떤 이유로도 예. 저는 언제든지 우리 사회 공동체가 있는 한은 계속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해야 된다. 아니 제일 큰 원칙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같이 사는데 규칙을 정해놨는데 규칙 중에서도 어기면 처벌하는 규칙이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규칙을 어기고 이익을 보거나 심지어 치부를 하거나 이런 게 다 사실상 용인되고 있죠. 그리고 힘 세면 더 봐줘요 또. 예. 힘없는 도둑이 뭐 100만 원, 200만 원 훔치면 바로 감옥 보내는데 그게 아니고 권력을 가지고 예. 그것도 편을 먹어가지고 정치 세력이라는 이름으로 그렇죠. 엄청나게 훔치면 웬만하면 용서되죠. 화해, 화합, 통합의 이름으로. 그렇죠. 근데 이 악순환을 끊어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네. 적폐 관련해서 질문 하나 더 드리면 네. 트위터에 적폐 핵심 MB 신속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라고 올리셨어요, 시장님께서. 네. 왜냐하면 지금 기사들을 보면은 다스 BBK 고발 2주가 넘었는데 네. 아직 검찰에서는 수사 착수 안 하고 있는 점을 꼬집으셨거든요. 네. MB 수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원래 이제 도둑을 잡으면 이제 도둑 한 명을 잡는 것도 중요한데 소굴을 틀어야 되거든요. 도둑 소굴을 틀어야 되잖아요, 그죠? 본거지를 없애야 되는데 저는 박근혜가 소위 예. 박근혜 정부의 그 도둑 소굴의 대마왕이었다고 하면 저는 MB 정부 그 5년 기간 동안에 그 엄청난 예를 들면 자원외교, 예산 낭비, 그다음에 뭐 엄청 많잖아요. 특히 저는 그때 당시 제가 직접 문제 제기했던 뭐 세상에 안보 노래하는 사람들이 활주로 각도 틀어가지고 이렇게 건축허가 내주고 이런 것들 보고 이거 한 번은 언젠가 책임을 물어야 된다. 특히 뭐 선거 관련 장난친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뭐 국헌 문란 행위 아닙니까? 근데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다스, BBK 이 문제는 공소시효도 뭐 한 2달밖에 안 남았다는데 빨리빨리 수사해가지고 예. 처벌해야죠. 알겠습니다. 그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피해자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이재명 시장의 내구조가 궁금하다. 네, 코너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이고 네. 가장 하찮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박지훈 변호사. 저는 좀 알 것 예. 같아요. 중간에 가장 큰 거. 김혜경. 국가와 민족. 경기지사 그게 맞다. 그게 맞네. 봅시다. 네. 뭘로 하시? 가장 큰 부분. 이거 사실 내가 약간 가짜로 썼어야 되는데 이거 너무 솔직하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예. 이건데 이거 선거 저거 나왔습니다. 맞지. 선거. 예, 그렇죠. 최고 중간에 선거가 있다. 네. 제일 큰 거. 네. 뭐 늘 6개월, 생각하시죠. 지나가고 6개월. 이거 원래 아닌 척 해야 되는데 그게 더 이상해요. 아니 저기서 뭐 시민 뭐 이러고 이러면 아. 국민 뭐 국가 이거 네. 이상합니다. 그래요. 예. 선거가 맞죠. 예. 자 그리고 두 두 번째. 번째. 두 네, 번째. 두 번째. 나 요새 이분 때문에 진짜 힘들어. 그래요. 누굽니까?
김혜경 여사님. 네, 이게 여사님 맞네요. 이게 지금 아내도 아니고 요즘은 이렇게 부르세요? 높여가지고 마누님이라고. 하느님 비슷하게 마느님입니까? 요즘 이렇게 어떻게 부르는데요? 마눌님 아닙니까? 안 됩니까? 마누라잖아. 그거. 마누라. 곧 쫓겨나실 것 같습니다. 네, 마느님. 아니 근데 이사님 그뭐 TV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식당 같은 데 가서도 메뉴 다 본인이 막 그냥 정하고 이러시던데. 아유 안 그래요. 아유, 변했습니까? 다 동의할 거죠. 우리 시키는 대로 시키는 대로.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잘못하면 뭐 아이고 사지가 멀쩡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뭡니까? 그래도 이게 요즘은 사실 신경 쓰이는 부분이죠. 예. 우리 제가 8년 가까이 같이 했던 곳이어서 성남 시민. 네. 성남 조심. 시민. 네, 서운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제가 다니면 네. 딴 데 가지 말라고 네.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저도 뭐 하세요? 3위에 들어가네요. 저 성남 시민입니다. 그러시구나. 네. 어디 가지 마세요 하는 분도 계시지만 꼭 우리한테 오세요 하는 분도 계시죠. 뭐 그건 인터넷으로 꽤 많긴 한데 그건 장난에 가까울 테고요. 제가 이번에 대선 경선을 나갔는데 그래도 저는 성남에서 표가 좀 많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네. 비율이 똑같은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상하다. 내가 이렇게 인기가 없나?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이제 복귀한 다음에 여기저기 좀 아는 분들, 찍어줬을 만한 분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이번에 경선 때 많이 찍어주셨죠? 그랬더니 안 했대. 왜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뭐 우리는 안 가는 게 더 좋은데 뭐. 그래서 제가 이거 황당했어요. 그러네요. 그런 일이 있어.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제 있으니까. 마음이 좀 비슷해요. 저기 청와대보다 성남 시민이에요, 저분. 예, 그러네요. 저 성남 시민이에요. 너무 제-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왜요? 우리도 좀 삽시다. 다른 분들도 혜택을 좀 봅시다. 네, 그래도 제가 평소에 고민 많은 거. 예, 다음 공정. 거는 네, 공정. 늘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적폐청산 공정국가 이제 제 네. 꿈이니까요. 공정한 사회. 네, 공정한 사회. 마지막은 요런 것부터 해놓으면 이게 궁금합니다. 좀 작은 건데. 지금 배고프다 그랬는데 배고프다고요? 예,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 그러세요? 그래서 밤에 네. 제가 집에 저 대봉을 박스로 사다 놓고 네. 익을 때마다 골라 먹는데 네. 요새 그게 좀 통제를 당하고 있어요. 아하. 그거 엄청 맛있는데. 야식 같은 건 이제 전혀 네, 못 하시겠네요. 이제 뭐 금지 당하고 있죠. 술은 어떠세요? 이분 때문에. 술은 뭐 어떠세요? 술도 잘 못 먹죠. 근데 사모님이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라고 요구하는 이유는 뭡니까? 살이 찌면 사람이 네. 좀 이렇게 변호사님 박지훈 변호사. 보인다고. 두대 보이지. 아니 저는 게을러 근데 보이기도 하고. 예. 배고파해서 그 대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요즘에 뭐 청소년 배당도 네. 있고 학생 배당도 있고 계속 안 되니까. 복지? 네. 그다음에 교복 무상교복 네. 고등학생들 이것 때문에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뭐 여기 야식 다 있는데 뭐 얘기를. 솔직히 저도 좀 그래요. 인간인데. 네. 알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 라디오에요. 전해철 의원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숨기지 않더라고요. 네. 생각이 있다 경기도지사 경선 나갈 생각이 있고 제가 질문을 당내 경선은 모르겠지만은 일반 국민투표 ARS나 이런 거 하면 당연히 이 시장이 앞서지 않냐 하니까 인지도. 아니라고 뭐 이래서 뭐 인지도도 발끈하시더라고요. 극복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럴 수 있죠. 뭐. 그런 건 어때요? 경기도 지금 지사 같은 경우에는 본선보다 예선이 어려울 것이다. 근데 저는 그런 일반적 예측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현재 상태를 두고 야권은 분열돼 나올 거다. 그리고 현재 당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 높으니까 뭐 따놓은 당선 아니냐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저는 전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역사적 경험을 한번 봐야 되는데 네. 인간들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거든요. 그런데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이런 아주 유명한 격언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가치와 이념을 중시하는 이 진보, 맨날 분열하는 이 진보들도 선거 때가 되면요. 네. 약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단일화, 연대, 통합합니다. 계속 했잖아요. 네, 또. 해왔잖아요. 네. 그런데 이익이라면 그야말로 심하게 얘기하면 집안도 팔아먹을, 부모도 버릴 뭐 그런 그야말로 특히 가짜 부패 보수들, 가짜 보수들. 네. 이 세력들은 분열 때문에 이익을 잃게 된다. 연대하면 이익이 생긴다고 하면 연대 안 할 이유가 없어요. 100% 합니다. 네, 그럼요. 근데 이 가치와 이념을 중시하는 진보도 선거에 임해서 이기기 위해서 단결하는데
보수 진영이 현재 상태로 분열 상태로 선거를 치른다?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뭐 이미 국민의당 뭐그 바른정당 통합 얘기들 진행되고 있고 또 그 다음 단계로 저는요 통합될 가능성도 많고 통합이 안 되면 연합 공천이든지 이렇게 할 테고요. 그것도 안 되면 후보 단일화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낙관할 일은 아니고 또 두 번째로는 지금 국면이 다음까지 계속 갈 거다. 6개월 후까지 갈 거다고 보는데 우리가 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청계광장의 첫 집회가 있던 10월 29일 하고 한 달이 지난 11월, 12월 초 상황이 어땠는지 보십시오. 한두 달 사이에 대한민국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바닥에서 완전히 바뀌었죠. 정치란 그런 거죠. 예를 들면 국민들이 권력을 보고 좀 건방지네, 좀 자제시켜야 되겠는데 라는 느낌이 드는 순간에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순식간에. 작년 총선 때 봤잖아요. 새누리당이 압승할 거라고 180석이냐 200석이냐 막 그거 고민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결과는 어땠어요? 실제 여론조사도 그때 보면 선거의 막바지까지 그랬어요. 종편에서 저 종편 나갔지만 평론가들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요. 다 엉뚱한 소리 한 거죠. 그런데 국민들이 그 사이에 돌아섰는데 숨기고 있었다기보다는 돌아섰다고 보거든요. 소위 그 도장 들고 막 도망가고 옥새나르 그런 거 막 싸우고 진박 간별사 나오고 뭐 진박이냐 뭐 친박이냐 뭐 이걸 보고 국민들이 야 저기는 권력을 주면 안 되겠네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쉽게 생각할 게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예선보다 본선이 어려울 거다 그 얘기 즉 예선만 통과하면 그냥 당연히 될 거다. 저는 그런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당연히 1대1 구도가 될 거라고 보고 준비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뭐 우리 홍상희 기자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뭐 무상교복 특히 중학교는 뭐 성남시에서 이미 전국 최초로 시행을 했고요. 고등학교로 확대로 나섰는데 이게 계속되는 시의회의 부결, 시의회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최초란 타이틀을 다른 곳에 뺏겨버리고 났습니다. 시의회는 그런데 왜 이렇게 끊임없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까? 우선 저는 뭐 최초로 하느냐 별로 안 중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원래 그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드는 게 제 취미 활동인데 제가 시작한 작은 일들이 시작돼서 그게 뭐 나비에 날개듯이 폭풍을 만들듯이 다른 데서 확산되면 좋은 거죠. 제가 정치를 성남에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성남에서 하는 것은 그야말로 수단인데 도구인데 이런 시도 때문에 이게 시끄러워져 가지고 만약에 우리 야당 의원들이 그래 그걸 통과시켜주면 아무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다른 데 확산도 안 됐을 텐데 막 막아주고 지금 6번씩 부결하고 막 1년 내내 싸우고 농성하고 막 공개해서 막 말썽나고 이러니까 다른 데서 그걸 보고 우리도 해야 되겠네.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시장들이 막 지금 하고 있잖아요. 다른 시는. 그래서 저는 뭐 성과라고 보고요. 최초 타이틀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제가 한 거 다 알아요. 네. 그리고 또 더 냉정하게 얘기하면 아직 몰라요. 내년에 신학기가 돼봐야 알죠. 네네 알겠습니다. 요것도 어쨌든 복지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관련돼서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고 정부에서 이제 하려고 했죠. 그 아동 수당. 네네네. 그 전국에 있는 아이들에게 이제 10만 원씩 매월 주는 거. 만 5세였나요? 뭐 이렇게 5세까지. 5세까지. 5세 끝날 때까지. 그런데 이걸 야당이 반대를 해가지고 10% 고소득층을 제외했거든요. 네, 소득 90%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10%에 들어가서 못 받게 생겨서 그렇게 질문 드린 건 아닙니다. 이동영 작가가 그 10%에 해당해요. 제가 애가 2명 있습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 아동수당 못 봤습니다. 이게 정말 황당무계한 일인데요. 네. 그 소위 상위 10%를 골라내기 위해서 골라내는 비용이 900억 든대요. 행정비용. 행정비용. 골라내야 돼. 골라내. 그 900억이 들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게 됐죠. 또 한 가지는 역차별이 발생하죠. 그렇죠. 예를 들면 맞벌이 하는 사람들이 여기 해당될 가능성이 많은데 많죠. 혼자 버는 사람보다 맞벌이 하는 사람이 더 고생하잖아요. 그렇죠. 맞벌이 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럼요. 근데 맞벌이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줘. 이게 하나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건 부모가 받는 게 아니라 자식이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식이 태어날 때 보니까 나를 낳아준 부모가 돈이 좀 많아서 난 못 받아. 이거 말이 안 되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면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혜택에서 배제하면 사실 재산 많고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이 왜 또 불이익을 받아야 됩니까? 그렇죠. 세금도 많이 이미 내는데. 한번 낼 때 차별을 받고 있거든요. 예. 더 많이 내잖아요. 예. 근데 똑같은 혜택은 안 주고 혜택을 박탈한다? 이것도 사실은 도구마입니다. 그리고 제일 심각한 문제는 이 아동수당은 원래 기본소득 개념으로 도입하려고 했던 거죠. 네. 차별하지 말고 모두에게 똑같이. 그런데 이거를 굳이 5%를 깎든 10%를 깎아가지고 그냥 선별복지 형태를 만들고 예. 싶었던 그 정략 네. 이것 때문에 돈도 많이 들고 역차별 발생하고 열심히 일하는 부부 훨씬 더 억울하고 사회적 정의에 반하고 세금 더 많이 내는 사람이 더 불이익이 있고 예. 이런 잘못된 정책하는 건데요. 이런 것도 하나의 적폐입니다. 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도 10%가 보수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소득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 사람들 지지도 좀 이런 게 아닌가 생각도 드네요. 잃겠죠. 잃겠고 저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요. 지지를 잃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죠. 제가 성남에서 아까 교복 얘기 말씀하셨는데 교복을 안 하면 표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동네에서 막 떠드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이 못하겠어 그렇다고. 제가 이름도 쓰죠. 이런 시의원, 저런 시의원, 네. 누구 또 그러셨어요. 지역구까지 표시해가지고 예. 이름, 지역구 네. 소수만 표시해가지고 SNS에 올리고 하는 이유가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 말처럼 행정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결국은 야당이 그 반대를 위한 반대 그런 관성이 이번에도 작용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악습이죠, 악습. 이게 제가 성남에서 청년 배당을 이제 24세 청년들에게 연 100만 원 네. 지급하는 건데요. 이걸 선별복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라내라, 잘 사는 사람. 그래서 아니 청년 본인이 잘 삽니까? 왜 부모가 잘 산다고 반드시 청년이 잘 산다라는 것도 사실은 도구마거든요. 예. 네. 그거는 삼성 재벌 같은 데나 해당되는 거지. 원래 합리적인 사회는 부모가 자식한테 물려주지 않아요. 그렇죠. 독립된 인격체인데 왜 부모 재산 때문에 자식이 피해를 봅니까? 근데 이 사고도 잘못된 거고 100명을 그럼 골라냈다. 어찌 조사해가지고 100명 골라내니까요. 그거 얼마예요? 1억이잖아요. 1억. 네. 그거 골라내려고 그러면요. 1년에 막 몇만 명 놓고 막 맨날 고르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관리비가 훨씬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더 잘하시는 네, 것 같고 지금 저희 안드로메다 청취자가 네. 직접 질문을 좀 한대요. 네. 경기도민입니다. 네. 네. 이재명 시장이 지금 성남시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만약 이재명 시장이 경기도를 맡게 되면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경기도가 어떻게 달라질지 한 단어로 좀 쉽게 좀 그 그림을 좀 표현해 달라고 그러네요. 아 정말 어려운 얘기인데요. 네. 경기도의 비전에 관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한마디로 딱 들은. 또 정확하게 저희가 이제 이걸 어떤 걸로 선택하기 좀 어렵죠. 네. 왜냐하면 제가 성남시장이고 경기도 이런 얘기를 한번 하면 다시 못 바꾸는 거라서 그렇죠.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정답 같네요. 그 진짜. 앞서 말씀하신 고교 무상교복이 안 된 거는 저도 되게 안타까운 게 내년 예산으로 잡아놓은 게 28억 네. 9천여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전체 예산으로 보면은 2조 원입니다 우리가. 네, 큰 것도 아닌데 네. 속상했는데 이걸 6번이나 시의회에서 부결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앞서 하신 인터뷰를 보면은 지난 8년 동안 밥 먹자고 했는데 단 한 명만 응했다라는 얘기도 네. 하셨어요. 시의회 의원들이. 네, 시의회 의원들이 야당 야당 의원이겠죠.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이 왜 이렇게 시장님을 싫어한다고 생각해요? 저 같으면 밥 먹자고 하면 한 번 할 것 같은데. 저는 이해해요. 음. 일부에서 저보고 좀 타협도 좀 하고 네. 대화도 좀 하고 좀 수그리기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들의 요구는 어떤 거냐면 이걸 하자 저걸 하자면 제가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네. 그걸 당신 것도 합시다. 네. 그거 대신 우리 것도 하고 이런 타입이면 좋은데 그게 정상이잖아요. 무조건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말아요. 그러면 5개 해야 되는데 타협을 해가지고 2개는 하고 3개는 포기하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선택을 한 거죠. 싸우는 정치인이 손해 봐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는 그럽니다. 싸우는 네. 사람 나쁘게 보거든요. 그렇죠. 그냥 좋게 웃고 지나가고 허허 그러고 막 이렇게 막 어깨 동무하고 이런 거 보면 잘한다 그래요. 저도 그렇게 가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제가 시장을 뭐 하려고 합니까? 제가 뭐 폼 잡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그때 결단을 했죠. 패서라도 통과시킨다. 네, 그 다음부터 제가 시민들한테 이거 알리고 한 번 부결되면 또 올리고
시민들하고 설명해서 같이 시민들이 막 쳐들어가고 단판 짓고 심지어 성남의 노인회 간부들이 새누리당 중앙당을 쳐들어간 일도 있어요. 왜 기업 유치하는 걸 니네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반대를 한다. 예. 그래서 제가 그 노인회하고 협약을 했거든요. 이거 통과시켜 주시면 노인 일자리 싹 확 늘리고 경로당 지원비 더블 가까이 올려드리고 일자리 만들어드리고 이런 거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어르신들이 화가 나서 쳐들어가서 통과되고 또 학부모들 교육 지원하려고 그러니까 또 반대해서 1년 내내 부결되다가 결국 학부모들이 국회의원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당신 총선 때 한번 두고 보자. 이래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시의원들 압박해가지고 또 바꾸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제가 꽤 뭘 했다는 얘기를 들을 만큼 조금 성과를 냈는데 만약에 이분들 얘기대로 했으면요 아주 무능한 자치단체장이 됐을 겁니다. 한 거 하나도 없이. 아하. 저거 뭐할로 밥 먹고 뭐 했노? 이런 소리 들을 상황이 됐겠죠.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네. 아니 시장이라는 사람이 하지 말라면 좀 하지 말지. 네. 굳이 시민들한테 거들 표현해야 하면 고자질 해가면서 네. 일러 바쳐가면서 말하려고 그러는 게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이제 얻어맞잖아요. 표떨이잖아요.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또 막아보고 또 화나고 이게 점점 이제 악화됐는데 저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별로 아쉽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뭐 지난번 보면 시의회에서 어쨌든 고성을 이 시장이 하는 모습도 왔었고 또 네네. 탄핵 국면에서 뭐 사이다 발언 이런 걸로 인기를 또 끌기도 했는데 요즘 들어서 많이 유해졌다. 다른 말로 전투력이 많이 떨어졌다. 이거 의도적으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 이런 아주 아픈 질문을 제가 그런 얘기 한 일 있어요. 우리 이제 언론에 계신 분들이 가끔 물어보는 건데 왜 자꾸 이렇게 튑니까? 그래서 제가 대선 경선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제가 저기 변방에 있는 벼룩인데 네? 이 벼룩이 그럼 튀어야 눈에라도 띄지. 그냥 튀면 또 잘 보이지도 않는다. 그래서 좀 이상한 자세로 튈 수밖에 없었다. 근데 이 벼룩이 점점 커서 이런 강아지도 되고 그죠? 네. 돼지도 되고 뭐 소도 되고 그러는데 만약에 말이에요. 소가 된 다음에도 계속 벼룩처럼 튀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친 소지. 그래서 미친 소가 되지는 않을 거다 내가. 네,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지금 이제는 책임이 좀 많이 커지잖아요. 그 책임에 걸맞게 조금씩은 좀 바꿀 필요도 있죠. 항상 그 의문점은 있어요. 저는 조금은 이해는 하지만 사실 저기 성남시가 이 돈이 다 어디 나오나 이런 의문도 사실 복지 부분에서 또 이 교부금 받기도 어렵잖아요. 정부에서. 근데 빚도 또 다 청산했다고 그러고 저희도 그 홍보를 보기 때문에 알고는 있는데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세요. 돈 많아요 성남시 많잖아요. 이게 문제. 이게 하나밖에 몰라 하나밖에. 이게 이제 성남 시민들이나 성남시 자체는 부자가 맞아요. 근데 성남시 정부 예산은 부자가 아닙니다. 그게 정말 억울한 건데 시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요. 그러니까 예산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우리 그 변호사님 아시겠지만 정부 교부세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필요한 돈이 성남은 자체 조달되는 게 워낙 많으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줘요. 그 불교부 단체 돈을 안 줘요. 그러니까 아예. 근데 다른 대부분 자치단체는 시민들이 세금을 적게 내니까 부족하잖아요. 받죠. 그걸 다 정부에서 대줘요. 그러니까 실제로 쓰는 돈은 성남시가 더 적어요. 1인당 세금을 따지면. 그건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죠. 팩트 체크. 네. 그게 훨씬 더 적은데 그런데 왜 성남은 이게 가능하냐. 네. 다른 자치단체는 정부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요. 정부가 하지 말라면 못해요. 통제를 받고. 통제받죠. 근데 우리는 박근혜가 하지 말라 그러고 막 수사하고 막 압수수색하고 막 소송하고 이래도 그냥 해버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진짜 중요한 문제인데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돈은 아껴서 쓰면은 정부가 도로 가져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원해 준 거니까 계속 아끼잖아요. 내년부터는 덜 필요하구나 그래서 지원금이 깎입니다. 보도블록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필수 비용, 필요 비용을 채워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끼면 비용이 덜 필요한 걸로 보고 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치단체는 잘 써야 돼. 많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돈의 성격이 다른 거죠. 그렇죠. 쓰는 돈은 똑같은데 돈 뭐 더 많을 수도 있는데 다른 정부 지원을 받는 데는 꼬리가 붙어가지고 그 돈을 자율적으로 못 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율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아끼면은 교복도 해주고
초등학생 시가주 지도 해주고 네. 뭐 예를 들면 뭐 청지마당도 해주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자치단체는 그걸 하면 내년부터 깎여. 그러니까 지금 자치분권이 화두잖아요. 개헌도 자치분권 개헌해야 된다고 하는 네. 이유가 자치단체들이 권한이 높아지면요 똑같은 돈을 훨씬 효율적으로 씁니다. 제가 가로등 예산도 깎은 사람이에요. 가로등 유지보수 예산도 깎았는데 성남에 가로등 아무 문제 없죠. 예, 좋습니다. 25%를 제가 일괄 삭감을 했거든요. 3년째 삭감해놨는데 가로등 유지보수 예산이 4분의 1을 깎았는데도 문제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인상을 쓰니까 가로등이 고장이 안 나더라니까. 고장을 자제하더라고요. 그 협돈이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껴 쓰는 거죠. 예. 고장 나면 고치고. 네. 딴 데는 글을 막 쓰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래 왔던 거죠. 저 자신조차도. 예, 워낙 이제 또 제가 포퓰리즘 좋아하잖아요. 표를 아니야 포퓰리스트야. 표를 얻기 위해서 예산을 아껴가지고 수민들이 원하는 걸 막 해주잖아요. 포퓰리즘 좋은 거잖아.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이제 또 재원을 마련할 수가 없어요. 아끼는 거가 안 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재원을 그걸로 마련해 본 거죠. 네. 가로등 예산을 보니까 약간 저지가 있어 보여서 확 깎아봤는데 그 25% 삭감한 금액이 얼마냐면요 80억입니다. 그것만 고영역에서만 매년. 그래서 그거 가지고 교복해주고 뭐 산후조리비주고 남아요. 남아. 압박질문에서 괜히 이상한 거 질문해가지고 자기 또 자랑을 자랑을. 제가 원래 이게 자랑 들으려고 한 게 근데 아니에요. 자랑하신 와중에 제가 오늘- 핵심을 짚었는데 네. 나는 포퓰리스트다 하셨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 진짜 정말로 중요한 일인데요. 네. 포퓰리즘은 엘리트주의 반대말이잖아요. 네. 네. 소수가 똑똑한 사람이 대중을 지배하는 게 아니고 대중들의 뜻이 존중되는 정치 시스템을 포퓰리즘이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 이 포퓰리즘이란 말은요, 그 원어로는 되게 좋은 말이에요. 근데 한국 정치판에서는 나쁘게 쓰이죠. 반대로 네. 나쁘게 쓰이지. 그렇죠. 이게 어떤 거냐면 부모한테 잘하는 게 정의잖아요. 네. 그런데 온 동네가 다 불효자들이야, 예를 들면. 근데 그 중에 효자가 한 명 있어요. 그럴 때 불효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너는 왜 부모한테 막 버릇 나빠지게 왜 그리 잘해? 실제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시민이 맡긴 권력이나 예산을 지들 마음대로 지배하듯이 써왔는데 그 중에서 누군가가 그 권한을 가지고 국민들을 위해서 잘 쓰잖아요. 할 말이 없잖아. 너 표 얻으려고 그러지. 너 인기 얻으려고 그러지. 이렇게 욕을 했는데 이게 원래 인기를 얻고 표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이 간접 민주주의예요. 그게 포퓰리즘인데 원래는 좋은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나쁜 뜻으로 저는 그렇죠. 바뀌어 버린 거지. 되게 슬퍼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제가 그러는 거 너무 포퓰리즘 맞습니다. 내가 포퓰리스트지. 내가 세금 더 걷었습니까? 빚을 냈습니까? 있는 예산 아껴서 시민들이 원하는 걸 해주기 위해서 대의 민주주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변호사님 반박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는 공개적으로 진짜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퓰리스트를 지향한다. 알겠습니다. 그게 뭐 나빠? 네. 다른 얘기 한번 해봅시다. 그 이 시장 하면 또 떠오르는 게 SNS입니다. 자동으로 떠오르는 단어가. 그렇죠. 그래서 SNS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뭐 이 자리도 있고 네. 이런 유명세도 얻을 테고 이런 인기도 얻었기도 한데 또 SNS라는 게 또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뭐 대선 특히 경선 때는 이걸로 손해를 좀 봤다라는 또 지적도. 나 솔직히 얘기하는데 예리한 칼은 흉기가 될 수도 있고요. 잘못 쓰면 자해를 당하기도 그렇죠. 하고 또 유용하게 쓸 수도 있죠. SNS는 저에 관한 정보를 제가 전달하는 유용한 수단이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픈 추억을 건드려 가지고 네. 대선 때는 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혹시 네. 아시나 모르겠는데 압니다. 예. 다들 급봉 한 사발씩 취하더라고요. 청구하면 또 그래 보니까 선거 때문에. 선거 때문에 야 이거 진짜 혹시 진짜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잠깐 들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조금 오버하고 다른 사람들도 상처받는 사람도 있고. 그럼요. 뭐 결국 그게 정치인들이 다른 사람한테 반감을 사면 그 결국 자기 손해죠. 그래서 제가 지나고 나 보니까 아 정말 뽕이 취해가지고 조금 이런 얘기 하기 쉽지 제가 않은데. 제일 많이 않죠, 예. 제일 많이 배운 거예요. 이번 그 경선 과정에서 제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던 거
이 진짜구나. 빈말이 아니고 지나가는 말이 아니고. 근데 그때 당시에 김어준 총수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이 말렸는데 아직 안 하지 되더라고. 마시라고. 근데 기분 나쁘더라고. 이 인간들이 편들어주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셨구나. 그래요. 요즘도 SNS에서 뭐 나도 친문이다 뭐 이런 글도 네, 화제가 많이 되고 하시죠. 있는데 나는 근데 이게 너 왜 화제가 되는지 모르겠어. 당연히 민주당 당원이고 문재인 정권 그렇죠. 잘 돼야 돼. 이게 뭐, 만약에 예. 문재인 대통령이 소위 당권을 가진 당내 주자면 친문 반문할 수 있어요. 예. 왜냐면 입장이 다르니까. 그렇죠. 경쟁하는 관계니까. 음. 근데 이미 이분은 대통령이 돼서요. 대통령인데. 민주당이 낸 대통령이고 국가 지도자가 됐기 때문에 경쟁을 하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잘 되게 도와줘야 돼요. 또 그분 또는 그분이 만든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또는 민주당이 만든 민주당 정권이 성공을 해야 그렇죠. 국가도 좋아지고 당원인 우리도 좋아지고 예. 함께 경쟁해서 같이 만든 우리도 좋고 예. 또 우리의 정치적 미래도 있는 거잖아요. 이기적으로 따지면 네. 문재인 정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해야 우리도 길이 있지. 거기서 폭망했는데 같이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친문이니 비문이니 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이미 어불성설이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될 그냥 우리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죠. 뭐 우리의 역할을 해야 될 그런 존재인데 굳이 자꾸 친문이냐 아니냐 그러길래 다 친문이지. 그래? 내가 민주당 당원이고 함께 경선을 통해서 또 열심히 도와서 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같이 만든 대통령인데 그 내가 친문이지 뭐 반문하리요. 그 자해행위 할까 내가 그러면 이런 뜻으로 한 말인데 그만 딱 떼가지고 네. 네. 원래 싸움 붙여 가지고 싸움하는 거 보면 재밌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를 이제 반문 아니면 뭐 친문 아닌 뭐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어느덧 뭐 얘기 나오다 보니까 시장님 자랑을 쭉 듣다 보니까 약속 이럴 줄 모르죠. 약속한 시간이 이제 다 돼가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늘 이제 세월호 리본을 달고 계세요. 늘 달고 계시죠. 그리고 뭐 세월호를 항상 신경 쓰셨고 그 탄핵 때는 이제 세월호 유가족과 같이 부둥켜 안고 또 눈물 흘리시는 모습도 인상적이었고요. 또 당시 세월호 진상조사가 잘 안 됐을 때 단식하던 이석태 위원장 찾아가서 성남시 공무원을 파견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이재명에게 이 세월호는 어떤 의미입니까? 국가의 존재 이유 자체를 그야말로 적나라하게 보이는 사건이었죠. 저는 국가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국가 구성원들 목숨을 지켜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생명과 안전. 그다음에 거기에 덧붙여서 재산 얘기도 하지만 일단 살아야 무슨 뭐 행복도 있고 무슨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세월호가 그걸 극명하게 보여줬는데요. 물론 그 전에 뭐 공문에서 죽이고 사건 조작해서 사람들 감옥 넣고 죽이고 뭐 이런 많았지만 뭐 그 전에 좀 더 나가면 그 이승만 저는 그 양반 대통령이라고 안 붙이는데 그 수십만 학살했잖아요. 예. 이거 지금 라디오로 나가는데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셔도 됩니까? 저 원래 맨날 한 소리인데. 뭐. 그렇습니까? 아이고 편집하세요. 입장 곤란하시면. 아닙니다. 저희는 전혀요. 그래서 활활 타올라서 기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세월호가 왜 발생했냐. 또 세월호가 사건이 생긴 다음에 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했냐. 또 구조 과정이 엉망진창인데다가 그리고 그 억울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어떤 대접을 했는가. 이걸 보면 그야말로 국가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반국민적인 또 반민주적인 반헌법적인 체제의 대표적 케이스 또 그걸 극명하게 보내주는 사례 또 억울한 사람들이 정말 현실에 그대로 존재하는 그런 거에서 제 자신이 그 피해자인 느낌도 사실 들었고요. 제 자신의 일 같았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런데 문제는 이거 떼야 되는데 떼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청의 벽면 현수막은 저희가 제거했습니다. 찢어져 가지고 새로 달기는 좀 그렇고 지금 여전히 뭐 국회 개항대 세월호기 새마을기 대신 달아놓은 게 있거든요. 성남 관청들에 또 시청 광장에 세월호 모형 대형 모형이 있는데 평창 올림픽 때에 맞춰서 올림픽기로 좀 바꿀까 뭐 좀 양해를 구하고 요즘한테 좀 그럴까 생각 중이에요. 박지훈 변호사는 이 시장한테 궁금한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성남 시민이지만 실제로 최초에 이제 하실 때는
별로 지지를 안 했어요. 아니, 당신 성향상 그랬을 것 같아. 저는 진짜 포퓰리스트 오늘 처음 듣고요. 정말 싫어하는 단어죠, 포퓰리즘이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네. 근데 제가 성남 시민으로 이제 있어 보면서 참 괜찮다, 좋다. 그리고 별 그 어떤 다름을 못 느끼거든요. 네. 근데 복지를 보니까 사실 참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전임 시장하고 어떤 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시정을 해보니까요. 네.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나쁜 짓을 안 하면 상당히 기회가 많이 생깁니다. 제가 또 이럴 때 자랑해야지. 제가 취임할 당시에요. 그 대장동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네. 30만 평의 토지 아시죠? 네. 거기를 민간 개발하려고 작업을 해가지고 LH 가던 게 포기됐었거든요. 그 신영수 국회의원이 압력을 넣어가지고 예. 포기시켰어요. 그래서 동생이 거기다 로비해가지고 구속됐죠. 여하튼 그 성공을 했는데 제가 당선이 되면서 그걸 뺐었어요. 시형 개발로. 민영을 할 시공- 걸 뺏어가지고. LH가 포기해서 민영을 하려고 그런 거를 시공영 개발로 제가 결정해버렸죠. 예. 그게 얼마 그런지 압니까? 시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협약서 써가지고 5,600억 정도 저희가 현금으로 확보했어요. 이야. 그래서 그걸로 저 본시가지에 1공단 공원화 사업합니다. 2,600 몇십억 들여서 와. 나머지 저희가 1,800억 정도를요 시민들한테 시민배당이라는 이름으로 배당해 주려고 지금 생각 중이에요.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딱 그냥 사인 한 개로. 네. 그러니까 이런 고맙습니다. 나쁜 짓만 안 하면 여지가 네. 엄청 생기는 거 하나하고 네. 두 번째는 공정하게 하면 예산 집행 효율성이 엄청나게 올라간다. 이거 두 가지만 하면 엄청나게 잘할 수 있고요. 네. 여기다가 예를 들면 약간의 열정과 아이디어, 정책이 있으면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성남시 살림하면서 물론 이제 세입이 좀 늘어나긴 하지만 전임 시장은 약 6,500억 정도 빚을 저한테 떼넘겼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 5천억을 갚았잖아요.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하면 1조 1,000억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그때보다 훨씬 낫다고 느끼잖아요. 실제 낫고. 나아요. 예. 네, 그건 뭐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예. 그래서 공무원들 공적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경우에 얼마나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느냐라는 게 사실 보이는 거죠. 비교해서. 저는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요즘에 많은 언론사에서 이재명 시장님하고 남경필 지사님을 꼭 같이 불러가지고 재밌다는데요? 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자주 보시니까 정이 좀 드실 거예요. 맞아요. 사실은 제가 되게 미워했거든요. 네. 제가 이게 시장 당선되고 취임하고 난 다음에 사실 저희가 도하고 갈등이 많았어요. 특히 예산 문제 네. 이런 것 때문에 막 일방적으로 도 매칭 비율을 막 바꾸고 그래서 제가 막 거부하고 그랬거든요. 그 도가 주기로 돼 있는 뭐 공사비도 안 줄라 그러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서로 이제 정말 안 좋다 그랬는데 최근에 만나 보니까요. 인간적으로 상당히 또 괜찮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분이 뭐 도정하면서 크게 뭐 잘못한 게 없어요. 도민들 입장에서는 무난하다. 무난하게 무난하다. 예. 잘한다. 어쨌든 이런 네. 쪽이 56% 네, 절반이 맞습니다. 넘어요. 예.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 재밌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지금 뭐 이렇게 여론조사 해보면 따블로 앞서 나가고 압도적인데요. 네. 근데 굳이 이렇게 그러니까 파트너를 해줄 필요가 있을까요? 아이고 둘이 그 같이 할 그 레벨이 맞나? 아니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그거 지금은요 그냥 일종의 인기 투표, 지명도 조사 정도에 불과합니다. 사실 그래요. 지금은 막 대통령 지지율이 막 70%, 당 지지율이 뭐 52% 이러고 막 지금도 여전히 그 작년 촛불 국면 때 감정들이 국민들 속에 남아 있잖아요. 네. 또 기분 좋고 사실은. 네. 근데 막상 내년에 경기도의 운명이 다시 결정된다 이런 생각도 심중하게 생각하고 선택할 때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이건 장담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숫자는 거의 허수에 가깝습니다. 아니 그리고 최근에 정말 전 이상한 게 2014년도 판교 환풍구 사고를 다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황당무계했어요. 왜? 뭐 이게 이 시장님 책임이었다라는 식의 뭐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그 내용도 아주 저열해가지고 그냥 뭐 팩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뺀질거리더라. 손사래를 치더라. 지가 기자회견하면서 지가 더 많이 말하더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책임 안 지려고 성남시를 대책본부에서 빼자고 그러더라. 막 이런 저열한 내용들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당시 남경필 지사 대신에 이
경기도의 부지사를 하면서 네. 이거 책임자였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총선에 새누리당 공천 받아 가지고 수원에 나오다 떨어지고 그 사람인데 네. 뜬금없이 네, 뜬금없어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책임 안 지려고 합의서에 서명 안 하고 뭐 회피했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게 경기도가 관할하는 판교 테크노밸리 네. 경기도 직할을 하는 네,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 관리하는 산하 기관이 공동 주최해가지고 2대1 하고 네. 그 엉터리를 해가지고 사고 나서 거기 그 책임자가 자살했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형사처벌 받았어. 네. 그리고 손해배상을 경기도가 했어요. 성남시는 아무 책임이 없어요 법률상. 그렇죠. 뭐 근데 그 아니 당연히 그 그렇죠. 배상 합의서에 성남시가 왜 사인합니까? 하면 안 되죠. 그때도 나보고 사인하라고 자꾸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책임은 2대1 하고 경기도가 도가 있는데 져야 되는데. 책임 없는 나한테 내가 당신들 합의시키려고 내가 쫓아다니는 내가 왜 여기다 서명을 하냐. 결국은 안 했거든요. 네. 이거를 책임 안 지려고 서명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은 가만 안 놔두잖아요.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게 분명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예의가 없어요. 사실에 어긋나고 그래서 제가 허위사실 유포. 이 정치하실 것 같던데 보니까 아, 네. 고소하셨습니까? 지금 지시해놨어요. 아이고, 또 고소. 허위사실 유포, 아이고, 고소 또. 후보자 비방. 아 그리고 정치를 하는 사람이 예의가 있어야지. 그렇죠. 손사래를 치더라. 어? 책임 안 지려고 서명을 안 하고 도망다니더라. 이런 식의 표현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 제가 주장하는 건 뭐라고 안 그래요. 네. 욕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악의를 가지고 모욕적 표현으로 정치인이 일배도 아니고 말이야. 일배가 그러면 또 웬만하면 봐주지 우리가. 일배는 또 봐주시는 허위사실 유포는 안 되고 네. 일배는 욕은 허용해. 예. 일배는 욕은 허용하고 허위사실 유포는 안 예. 되고. 그런데 정치인은 욕하는 거 안 되죠. 그 길거리에 가거나 어떤 뭐 상점들 보면 불법 대부 광고 전단지 소위 말하는 예. 찌라시가 굉장히 네. 많아요. 근데 그게 성남에는 없다 그러더라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여름 이내로 없어졌어요. 없었어요? 매일 저희가 체크를 하는데 예. 그 안 뿌립니다. 그러니까 그거 그래 왜 없어졌지? 뭐 어떻게 북한입니까? 서현동에 가면 뿌리지 마.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서현역에 그거 많았거든. 서현역이나 뭐 미금에 가면 어디 가도 많아요. 그거 없죠. 없던데. 없어지고 저 성남에 없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이상한 야한 옷 입고 무슨 안마 시술. 안마. 없어요. 그거 없죠. 예. 생각해 보니까 없죠. 그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협약을 맺어가지고요. 그런 거 뿌리면 그 대포폰이잖아요, 다. 예. 네. 통신사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예. 앞으로 이게 음란성 이걸 뿌리면 전화번호에 대해서 우리가 전화하는 즉시 전화를 차단하기로 했어요. 그럼 통신사 입장에서는 혹시 문제 삼으면 문제 걱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협약을 맺었죠. 어. 이로 인해서 생긴 모든 피해 문제나 배상 문제나 법적 처리는 성남시가 다 책임진다. 근데 그거 다 대포폰의 불법행위라는 거라서 문제를 아무도 안 삼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아낸 거죠. 끊어버리면 대포폰 계산하는데 돈 들잖아요. 예. 그 손해잖아. 그렇죠. 아. 그래서 성남시 안 해요 그걸. 그래서 이번에 제가 사채 단속도 이제 불법이거든요. 예. 이자 연 27% 이상 받는 거 처벌하게 돼 있어요. 예. 그렇죠. 광고도 처벌 사인데 예. 이게 또 다 대포폰이에요. 아.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공무원들 중에 팀을 만들어 가지고 현장 단속조, 예. 그 그물 단속을 하는 거죠. 다 기다리는 거지. 뿌리나 안 뿌리나. 그 뿌리면 그걸 찾아가지고 공무원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야. 저기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럼 올 거 아니에요. 네. 오면 잡는 거야. 이야. 그 영업행위잖아요. 대단하시네. 현행범이거든. 그래서 그렇죠. 경찰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함정 단속을 네. 한다고 제가 페이스북에 중계를 했죠. 예. 그런 다음에 실제로 했더니 첫 달에는 조금 하더니 그다음 몇 명 잡히고 이 사채업자끼리 다 네트워크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돈 받으러 오는 사람 신고하면 이제 우리 저 사채 빌려줬는데 우리 신고도 받아요. 네. 그러면 거기 이제 얼마 줬는데 뭐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사람을 가장해 가지고 돈 받으러 오는 걸 잡죠. 잡은 다음에 경찰에 넘기고. 이제 여기 소문장 나니까 예. 성남에서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제 성남시가 살기 좋은 도시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저는 독하죠. 그거 있잖아요. 길거리 특히 아이랑 가는데 바닥에 막 야한 사진 그거 떨어지면 굉장히 민망해. 뭐 어떻게 설명해 줄 수도 없고. 차에 막 꽂아 놓잖아요. 그런 차에 꽂아 있고. 성남에 없다니까. 뭐 저랑 하니까 좋죠. 막 이런 거 막 일부러 하라고 막 하잖아요. 해주잖아요. 세상에. 여러분 제가 이재명 시장에서 특별히 이런 게 아니고요. 누가 와도 있다 이렇게 합니다. 아니잖아요. 아니잖아. 지난주하고 다른데. 나 또 대선 때부터 내가 이재명 빨아보지 찍혀가지고 말이야. 프레임에, 그치? 손을 얼마나 찍히니까
역차별하던데. 참나. 아니 솔직히 이 시합이 나한테 좀 섭섭했을 거야. 섭섭했다니까. 이렇게 내가 사실은. 이재용 프로 찍혀버리니까 네. 뭘 좀 도와주고 한 개도 내가 안 했거든. 진짜요. 제가 그 다음에 전화도 안 했어요. 아. 진짜로. 전화했잖아 그때. 네 맞아요. 예. 근데 그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작가 입장에서도 너무 그래 얘기를 하니까 도움이 안 돼. 네티즌이나 도움이 안 돼. 이미 막 너무 찍혀가지고. 맞아, 도움이 안 돼. 그래 나는 내 입장에서는 공정하게 얘기한다고 하는데도 그렇죠. 듣는 사람 이 새끼 너는 이재용 빠니까 이렇게 돼버리니까 오히려 더 이재용 얘기를 안 하게 되지. 그렇죠. 그러게 되지. 실제로 제가 이 작가의 그 EJ 덕을 많이 봤잖아요. 초기에 정말로 큰 도움 받는다니까. 그래서 팟캐스트는 거의 선구자 아닙니까? 선구자 맞죠. 예. 그러니까 그걸 초기에 많이 들었고 그 사람들이 저를 많이 호평해줬기 때문에 아니 우리 친한 모습 보지 맙시다. 이제. 나안 친해. 아 그리고 뭐야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그래. 그래요. 아까 전에 이제 뭐 전임 시장 얘기도 했고 아끼면은 뭔가 다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 지난주인가요? 또 그 성남 시청 안에 있는 시청 안에 있다고 해도 되겠죠? 네. 스케이트장 네, 눈썰매장이 오픈했다 그래요? 하나 스케이트장은 시청 안에 있고 네. 이제 썰매장은 종합운동장에 좋네. 있는데 그게 정말 시끄럽고 말 많았죠. 그것 때문에 시청 압수수색 당했잖아요. 그래요? 왜요? 좋은 것 같은데? 그 새누리당 네. 그 시의원들이 이거를 또 꼴보기 싫으니까 네. 뭐 핑계로야 뭐 그 주차장이 복잡하다 뭐 이러면서 예산을 삭감을 해가지고 못하게 된 거예요. 10년 넘게 하던 건데. 아니 아이들 연인들 여기 타고 나면 굉장히 얼마나 보기 좋아. 좋은데. 1,000원 내고 뭐 2,000원요? 1,000원. 1,000원. 그 장비 다 빌려주고 좋다. 헬멧까지 다 빌려주는데 전국에서 놀러 와요 사실은. 그렇죠. 성남 정보도 되고 한 겨울 한 철에 16만 명이 이용하는데 연인원이 엄청나잖아요. 그 사학들의 사학. 근데 이거를 삭감을 해가지고 못하게 돼가지고 제가 이걸 다시 이제 살리려고 삭감한 사람 이름을 제가 이렇게 페이스북에 또 올렸죠. 하셨구나. 전투를 안 좋아하네 아직 뭐. 그래가지고 이번 1월달에 네. 제가 스케이트장이 개장돼 있는데 이제 올 연말 걸 못하게 됐으니까 그걸 또 어떤 사람이 써붙인 거예요. 새누리당 의원 누구 이 사람들 삭감해서 이제 이거 끝이다 못한다. 아. 그 이제 보도가 나가고 저는 그것도 사진 찍어가지고 아하. 그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랬더니 이걸 고발을 해가지고 고발 네. 당했었구나. 이거 시청에서 시킨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아. 그런 일도 있었는데 결국은 자기들이 말해요. 네. 그거 공개되고 막 항의 전화 오고 하니까 나는 말도 안 했는데 네. 통과시켰더라고 또.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 거예요. 그렇구나. 신기한 일이네. 신기하죠. 이 시점에서 네. 시장님 그렇게 하시는 거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좀 타협하시라고 이제는 그러니까요. 좀 좋은 게 좋은 거를 저도 좀 편하게 하시라고. 살고 싶어요. 아니 진짜 뭐 우아하게 우리 맨날 가면 뭐 사태질하고 그러니까 진짜 신경질 나요 그거.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고 말이야. 이 시장 뭐 이런 소리 지르고. 아 그 진짜 듣기 싫어 그거 솔직히. 근데 저도 안 그러고 싶은데 만약에 그거 그냥 수용하면요 스케이트장 없어지면 그 한겨울에 애들들이 어디 갑니까? 그 어디 진짜 눈썰매장 그 민간 시설 가면 하루에 몇만 원 날라갑니다. 10만 원 기본적으로 네. 날라가고 비쌉니다. 비싸요. 예. 스케이트장, 스키장 갈 수도 없고. 예. 그다음에 빙상장 갈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 해놓으면 1,000원 내고 와서 막 음식 싸게 그렇죠. 먹고 얼마나 네. 좋아요. 저는 너무 좋은데 이건 못 없애서 그렇게 혈안이에요. 근데 그거 어떻게 수용합니까? 알겠습니다. 누구보다도 젊은 시절, 어린 시절 어렵게 보내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이들이 많이 아파요. 뭐 마음이 안 좋은 친구들도 있고 뭐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불평등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아픈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용기 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인적 노력을 참으로 많이 합니다. 뭐 저희 아들도 둘 있는데 이제 20대 후반이죠. 답답하죠 사실. 그래서 정말 노력 많이 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체력 관리도 하고 뭐 경험도 쌓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회의 문 이게 너무 좁기 때문에 사실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게 되는 이유는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회의 총량이 줄어들거나 상황이 나빠져서가 아니고 그걸 누군가가 독점해서 그래요. 그 불평등과 격차가 많은 사람들의 그 절망을 불러오죠. 근데 우리 젊은이들이 어려운 이유도 사실 과거 우리 세대 뭐 이 작가든 뭐 저 같은 사람들 살아왔던 그 세상보다는 훨씬 더
절망스러운데 그 이유는 시대가 더 나빠져서는 아니에요. 결국은 불평등, 격차, 누군가가 독점하고 많은 다수의 사람들은 자기가 기여한 만큼 받지 못하고 또 기회도 공평하게 누리지 못하다 보니까 오늘 이 상황이 생겼는데 좀 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조금만 하면 정말로 큰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공적 문제에 관심을 꼭 가져줘야 됩니다.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중에 극히 일부만 공적 문제, 우리 모두의 문제, 뭐 정치의 문제, 사회 문제 이런 데 관심을 가지면 내가 개인 역량을 강화하는 데 드는 그 노력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근데 그걸 우리는 이번 촛불 혁명에서 경험했죠.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키우고 다수의 그 서민들의 목소리가 커져야 자원 배분이 젊은이 또 많은 다수 사람들한테 공평하게 배분됩니다. 공적 문제에 관심 좀 더 갖자.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 시사 안드로메다 지자체장 특집 시작입니다. 첫 번째 날인데요. 또 크리스마스 특집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연말연시 우리 성남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구독자나 많은 분들한테 덕담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연말이 되면 다사다난했던이라는 말 많이 해요. 일도 많고 곤란한 일도 많았던 이런 뜻인데 정말 대한민국의 2017년 정말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정권이 바뀌었고요. 네. 정말 수백 명을 죽여가면서까지 갖고 싶은 또 실제로 전두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죠. 그렇게 갖고 싶던 권력을 가졌던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이분이 결국은 내려놨잖아요. 그것도 본의 아니게 국민들에 의해서. 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고 그 새로운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은 또 기대를 가지고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겠지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지나갔고요. 또 우리 국민들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국민이 만든 거죠, 사실. 네. 내년에는 우리 이 새로운 정부를 만든 그야말로 인류사에 없는 무혈혁명, 무혈 시민혁명을 만들어냈던 우리 국민들이 그냥 희망 갖고 살 수 있는 제대로 된 나라, 이 촛불혁명을 만들어낸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제대로 된 나라, 나라다운 나라, 그런 나라가 되는 첫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치기 안 됐는데요. 저희가 그 항상 초대 손님에게 엔딩곡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립니다. 아, 그래요? 예. 혹시 듣고 싶은 곡 있습니까? 요즘 뭐 우리 젊은이들 너무 힘들고 그래서요. 좀 그런 의미가 있는 곡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숨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봐요. 이하이의 한숨. 이하이. 그런 젊은 층의 노래도 아세요? 아니 제가 좀 찾아봤죠. 그래서 그래서 한숨이라는 노래, 그 샤이니, 네. 네. 샤이니, 종원 그 종현이죠. 예. 또 그 이 친구가 일찍 참여했죠. 일찍 떠났죠, 그죠? 네. 떠나서 그 가사가 너무 애달봐요. 그래서 좀 우리 모두의 얘기 같아서 특히 젊은 세대들 얘기 같아서 같이 한번 들어봤으면 네.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하의 한숨 이재명 시장이 요청하신 곡을 들으면서 저희도 인사를 하겠습니다. 라디오 버전은 여기서 끝이 나고요. 이어지는 팟캐스트 버전이 있으니까 듣고 싶은 분은 팟캐스트 버전으로 따라오시고, 자, 저희는 노래 들으면서 토요일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편한 밤 감사합니다. 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메리 크리스마스.